안녕하세요. 이번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체험을 맡은 예술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남도의 한옥이라는 주제로 총 3부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 입체적인 한옥에 색깔을 칠하는 걸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색칠한 걸 이용해서 만들기 수업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여기 보이는 우리 친구들이 받았던 상자 안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컬러링 북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여기 안에서 한옥 안에 있을 만한 공간들, 여러 가지 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보고 색깔 칠할 예정입니다. 그 수업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수업 컬러링 수업에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옆면으로 봤을 때 장독대와 다양한 나무들,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자, 받았던 상자 안에 보면 전라남도 한옥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설명서와 함께 세부적인 종이들이 있을 거예요. 총 이 종이는 제가 순서대로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별도로 기둥에 해당되는 종이 3조각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먼저 색깔을 칠하는 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색을 칠할 때 지금 보면 지붕을 먼저 칠할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 색을 칠하다 보면 아직 색깔에 대해서 정확하게 종이의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붕 중에서도 제일 작은 부분을 먼저 칠할게요. 자, 색칠할 때에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연필, 사인펜, 물감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저는 색연필 중에서 파란색과 다양한 사인펜이나 네임펜을 이용해서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칠하는 지금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기와를 보면 기와 중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손끝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부분을 튀어나온 수키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칠할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검은색으로 색을 칠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한 색으로 다 칠해줘도 되고요. 자, 펜 중에서 똑같은 네임펜이어도 굵기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집에 있는 모든 재료를 한번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배경 쪽에는 어차피 잘라내서 버릴 거기 때문에 색을 잘 모르겠으면 여기 배경에 한번 이렇게 테스트로 색을 칠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는 펜이 있으면 세밀한 부분은 가는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을 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똑같은 디자인이 지붕이 2개가 있는데요. 제가 시범으로는 이 부분 반절만 보여줄 거예요. 반절은 똑같이 이 방법이랑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검은색을 먼저 네임펜이나 아니면 사인펜으로 다 칠한 다음에 여기 끝까지 나머지 이 두 개 다 칠하고 다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데로 오면 이 펜들이 잘 말라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색연필을 얹어주시면 돼요. 아까쯤에 튀어나왔던 수키아 위주로 색연필로 수키아 끝부분이 칠해졌으면 암기와에 해당되는 이 끝부분도 파란색으로 이어서 칠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기와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칠하기 전에 이렇게 종이 주변에 배경에 한번 테스트로 색을 칠해 본 다음에 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색감을 다 칠했으면 자, 테두리를 한 번씩 다시 검은색 가는 선으로 따라서 그려주면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고 완성도가 높아질 거예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와를 보면 그냥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의 기와가 겹쳐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중간에 선을 살짝 곡선으로 이렇게 조금씩 그려줍니다. 암기와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렇게 흰색이 들어간 연한 하늘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살짝씩 선을 이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반절만 보여주고 있는데 한옥을
지붕을 이렇게 색칠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진행한 게 지금 이 지붕인데요. 우선 지금 처음 칠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제일 적은 요 작은 삼각형 지붕 2에 해당되는 거를 먼저 진행을 해 보고요. 이게 진행이 다 되면 여기 지붕 1에 해당되는 거를 이어서 칠해 주면 됩니다. 여기 칠하는 방법은 아까 지붕 1을 칠하는 방법과 동일하고요. 이 지붕을 전체적으로 칠해주면 요런 느낌의 지붕이 완성이 될 거예요. 지금 칠하다 보면 색연필을 많이 쓰는 친구들은 종이에 칠해지긴 하지만 살짝 색연필 가루가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뭉개버리면 밝은 부분에 묻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 쓰는 깨끗한 붓이 있으면 마른 붓으로 살짝 털어줘도 되고, 아니면 종이 뒤에를 이렇게 콕콕콕콕 쳐서 한쪽 잘 안 쓰는 부분에다가 버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붕 1과 지붕 2를 색칠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는 장식할 부분을 색을 칠할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친구들이 더 자유롭게 색칠해도 될 것 같아요. 딱 정해져 있는 색이 아니기 때문에 색연필과 사인펜을 같이 사용할 친구들은 사인펜으로 먼저 칠해주고 연한 색, 밝은 색부터 먼저 색을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사인펜이어도 색깔이 지금 종류별로 살짝씩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종이 한쪽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색을 한번 보고, 자, 어느 정도 됐으면 배경은 색연필로 넓게 빨리 칠할 수 있게. 지금 선 밖으로 살짝 나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잘라낼 거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양면 테이프라고 써있는 이 아랫부분에는 될 수 있으면 색을 안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크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색을 칠해줄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나무도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밝은 색을 먼저 칠하고, 이런 다양한 갈색의 색감과 소나무의 그런 질감을 표현해주면 될 것 같고, 장독대도 밝은 색으로 전체적으로 먼저 칠한 다음에 부분 어두운 부분만 좀 더 진한 갈색으로 칠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더 자유롭게 내가 입고 싶은 한복 색감으로 색을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붕 2와 장식 소품에 해당되는 색깔은 이렇게 색칠이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지붕 3에 해당되는 컬러링인데, 얘는 우리가 나중에 지붕을 만들 때 이 지붕 안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붙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색을 칠할 필요는 없어요. 색을 색연필로 칠하다 보면 양면 테이프로 나중에 고정했을 때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색을 칠하지 않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벽체라는 글씨가 써 있는 종이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자, 요렇게 색을 진행을 할 건데, 크게 보면 세로로 세워져 있는
나무 기둥이 있을 거예요. 이 나무 기둥은 좀 더 튼튼해 보이기 위해서 진한 색감, 어두운 색감으로 색을 칠할 거고, 가로로 이렇게 뼈대로 들어가는 부분은 나무 두께도 가늘기 때문에 좀 더 밝은 갈색으로 칠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로 눕혀져 있는 부분에는 밝은 이 색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해보고, 세로로 세워지는 부분은 좀 더 진한 갈색으로 칠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회색으로 작은 네모들이 보일 텐데요. 이 부분은 주춧돌, 돌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색 색감을 이런 색을 이용을 해서 이 돌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이렇게 이어서 칠해주면 돼요. 저는 지금 전체적인 걸 다 보여줄 수 없어서 샘플로 한 부분만 보여주는데, 한 색을 들고 끝까지 다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색으로 다 칠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벽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색칠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색칠한 것과 색칠하지 않는 종이는 한쪽에 따로따로 정리를 해주면 나중에 뭘 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진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가 그 전에 썼던 종이보다는 훨씬 더 작은 종이가 있을 거예요. 이 종이는 바닥면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테이프가 붙여지는 부분에는 색을 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지는 부분을 색을 한번 칠해주는데, 실제로 이제 만들어져서 제가 아직 지붕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중에 붙여줄 건데, 지금 보면 이 안에 큰 네모들은 어차피 안 보여지는, 앞에서 봤을 때는 안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칠할 필요 없고, 이 대청마루, 나무 질감만 표현해주고 주춧돌에 해당되는 이 테두리에 있는 요 네모들만 이렇게 색을 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러링이 다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붕 1에 해당되는 종이고요. 자, 자기 것가 다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붕 2와 장식 소품, 그리고 지붕 3은 어차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색을 칠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벽체에 해당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바닥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따로 받았던 여기 종이 3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기둥 부분, 추가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기둥 부분을 색을 칠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칠할 거냐면, 여기 봤을 때 이 부분이 주춧돌이에요. 그 부분은 회색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대청마루 색깔을 칠했던 이 색감으로 색을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회색으로 칠하고 나중에 돌 느낌을 내주고 싶으면 이런 펜 이용해서 점을 찍어주면 돼요. 지금은 마르지 않아가지고 바로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대청마루 색이랑 같은 갈색을 칠하는데, 종이 보면 여기에 검은 선이 있어요. 이 선까지는 칠해 주셔야 돼요.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선까지는 칠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기둥이 3개이기 때문에 총 3개. 요거까지 색을 칠하면 자, 첫 번째 수업 남도의 한옥에 대한 컬러링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남도 한옥에 대해서 한번 입체적으로 알아보고 지금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여기 보면 펼쳤을 때 만드는 방법과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안쪽은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고 뒤쪽으로 보시면 한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색칠했던 그런 부분들의 명칭,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한옥이 만들어진 원리, 이용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만들기 전에 봐도 괜찮고 나중에 컬러링 끝나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